그래요? 그래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안 하면은 불만들이 있어서 사전에 공지를. 인스타 가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줄 건 없을 것 같고, 아까 보여주신 사진. 사진을 설명을 쭉 해주시고, 이런 게 왔다. 그냥 박스만.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있다. 책이랑 이렇게 박스 하고, 정도만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이제 편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서 손님께서 이렇게 답장을 하셨다. 여기서 주요하게 읽어드릴 만한 게, 당시 결단 조례 구리에게 조기 입장을 사진도 같이 보내셨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줄 얘기해주고 대통령 좋아 보입니다. 좋겠습니다. 루피 오실 때 이따가 이거 소개할 때 이렇게 선물이 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요것도 좀 이렇게 잡아도 돼요? 살짝만 이렇게 세워주세요 할 때. 네, 그 정도로. 오케이. 여기 세워놓을까? 아예? 이렇게? 박스 받쳐서? 이거 보면 되겠다. 오케이. 해주시고. 자, 이렇게 박스에 받쳐서. 시작했습니다. 얍. 손님께서 본인 사진을 보내시다.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해서 보내실 거예요? 보냈어요. 이미 어제 근데 전달됐어요. 이건 샘플. 우리 샘플. 또 소개를 하라고 홍보객에서 친히 주신 샘플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이런 편지도 받아. 1분에 30초 전. 예. 전에 무한도전에 이 할머니 얘기 나왔을 때 되게 다 울고 그랬는데. 이게 무한도전에 나왔구나. 이게 무한도전에 나와서 이게 좀 나는 전망이 저 됐었어요. 한겨레 21에서 봤던 기억이 나. 그때 기획기사로 한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겨레 그런 데서 기사가 나와서 무한도전에 나왔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다시 조명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카드뉴스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 다시 보니까 참. 12년도. 그러니까 12년도 일이고 카드뉴스는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었구나. 네,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 거를 잘 안 알리시려고 약간 쑥쑥 뭐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간직만 하고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 친구 여러분.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나흘 남았죠, 대변인님? 그런데요. 이게 실화인가요? 그래서 실화입니다. 네. 지금 뉴스에도 보니까 다 D-4라고. 그러니까 나 오늘 있네요. 아침까지 5일인 줄 알고 있었다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깜짝 이번 주 놀라가지고.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제 전날 가실 거죠, 프레스로.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봐야 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일단 전날 긴장이 한번 되네요. 그러니까 긴장되네. 저기로 가세요. 킨텍스로. 일단 일단 가서 우리도 좀 보고 왜냐면 거기서 처리해야 될 뭐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시죠. 얍. 마이크 잘 켜졌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네,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네. D-4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루하루가 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어떤 유리판을 건너가는 기분도 좀 들고요. 얼음판을 걷는 기분도 들고. 긴장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조금 뭐랄까 들뜨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기분 있잖아요. 걱정도 잘 돼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한편 설레이기도 한 이 마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 그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럴까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정말 국민들의 한마음 모아서 잘 되기를 바라보고요. 네. 라이브 보시기 전에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보시고 계신 여러분, 페이스북은 친구 맺어주시고 유튜브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라이브만 보시고 가기 없기. 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님 별도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겠죠. 오늘 2시에는 또 오후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로 중요한 일정은 이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보회의가 있고 이번 주 내내 별다른 일정 없이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어제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 특히나
홍보, 소통 이와 관련된 윤영찬 홍보수석님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회담 집중형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온라인 행사는 지양을 하고요. 오프라인 행사. 그렇죠. 네.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하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자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조는 내 손 안에 정상회담을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모바일 시대에 맞게 누구나 다 손 안에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잘 때도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도 늘 핸드폰을 손에 쥐는데 이 회담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을 합니다. 네네. 판문점 브리핑룸 또 고향 킨텍스에 있는 프레스룸 또 도라산 출입사무소 현장 스튜디오를 위해서 스마트 취재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온라인 손 안에서 다 연결되는 시대답게 저희도 지금 이제 손 안에 저도 이제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댓글도 보면서 라이브 반응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대변인님 그동안 윤영찬 수석님이 뭐 그동안 계속 이제 저희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이다.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의 정신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관심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플랫폼들,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koreasummit.kr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올리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네.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요. 또 평화 응원 릴레이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유명 연예인들께서도 그 응원 메시지들을 보내오셨는데요. 정우성 씨, 리스트가 화려해요. 장근석 씨, 윤승아 씨, 윤준상 씨, 김무열 씨, 태희 씨 등등등 릴레이에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들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외신을 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이라는 평가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전 세계 34개국 또 348개사, 또 858명의 외신 기자단이 서울과 고양시 판문점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외신들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든지 또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응원 영상들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뭐 해외에서 관심은 물론이지만 국내에서도 무척이나 뜨겁죠. 그래서 전체 취재단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등록된 규모가 3,000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7년 때에도 저희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2배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외신들도 속속 이제 입국을 하고 있어서 요즘 서울 시내 호텔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네. 거의 뭐 만실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방금 외교부 트위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도 영어로 세계인들에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성공 기원을 촉구하는 그런 영어 메시지를 올리셨거든요.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유명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의 응원 메시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4월 네. 27일 당일까지 쭉 이어질 테니까요. 내일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부대변인님 어제 수석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이 정상회담을 우리가 나누는데 중요한 것 양 정상의 만남부터 네.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생중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3차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네네. 계속 회의 중일 텐데요. 경호 의전 보도 분야에 대해서 3차 실무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양 정상의 경호 또 의전 문제, 언론 보도 동선 등 당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뭐 내외신은 물론이고 세계 지도자들의 평화 메시지까지 도착을 하면서 세계인의 시선 한반도로 다 모이고 있는데요.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또 조치가 오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그러니까 새벽 자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중단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비방 그리고 선전 활동들을 중단하고 우리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참 이렇게 하나하나 화해를 위한 조치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니까 흐뭇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평화 새로운 시작, 우리의 슬로건이고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평화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화가 좋아, 피스코리아 이렇게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보시는 여러분 본인 계정에 올려주시면 우리 정상회담 홈페이지로 다 연결이 되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따뜻한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토로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끔 대통령께 전달이 되는 선물이라든지 편지 이런 것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바카스 사진작가가 보내주신 이제 대통령 사진 액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의미 깊은 선물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우토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근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그게 뭐였더라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토로라는 일본의 한 지역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집단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우토로라는 지역입니다. 네, 네. 당시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비행장 건설에 동원이 됐었고요. 규모가 1,3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패전 이후에 귀국을 해야 하는데 귀국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체류해야만 했던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어렵게 빈민 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생계수단이 없었으면 물론이고요.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 있다 보니 전기, 수도 이런 것들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차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강제 철거 위협에 맞서 싸워오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에서 이 우토로 마을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진행자들을 만났던 할머니께서 8살 때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끌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리랑의 선율에는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네.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아마 우토로를 아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우토로의 주민들께서 최근에 대통령께 편지와 함께 선물도 보내셨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네, 선물. 편지와 그리고 책, 선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네. 먼저 사진을 좀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진 그 보여드릴게요. 우토로 지역의 모습을 주민들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2월 1일에 우토로 주민들께서 새 집에 입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30년 동안 네, 판잣집에서 뭐 정말 어렵게 수도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마을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새 네. 집의 열쇠라고 합니다. 아, 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예, 할머니. 2월 1일자로 우토로 시형주택에 입주를 하시게 된 우리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집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네. 그야말로 우토로 주민회는 새 집에 입주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의 사연들을 담은 내용들을 선물로 보내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깨끗한 새 집을 갖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네. 그동안 제일동포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 또 일본 정부의 마을 정비 사업에 따른 성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 특별히 이 선물과 편지를 전해온 것 좀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괜히 또 보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토로 주민들이 퇴거 압박에 몰려서 국제 남리될 위기에 처했던 게 2007년 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우토로 마을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토로 국제대책회의의 박연철 상임 대표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장인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우토로 마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여정부는 2008년 30억 원의 지원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기로 했죠. 네네. 그래서 이 30억 원과 시민들이 모은 9억 원, 또 일본 내 동포와 일본인들이 모은 돈이 8억 원입니다. 이 돈들이 다 모아져서 우토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토로 주민들이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네. 문재인 이사장 앞으로 감사패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나무로 된 작은 감사패였는데요. 옛날 사무실에도 이 책장에 감사패가 있었어요. 네. 감사패를 보냈고요.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축하 메시지 답장을 이렇게 보낸 네. 인연이 이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따뜻한 동포애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셨고 조국의 따뜻한 안부 전하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게 2012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된 거는 또 2016년에 무한도전 방송이 나가면서 또 우토로가 다시 회자가 되니까 이게 다시 공개가 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시형주택에 새로 입주하게 입주하셨다는 되면서. 소식으로 또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네, 이번에 우토로 주민분들께서 대통령께 보낸 편지 이렇습니다. 네, 내용이 쭉 긴데요.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님의 결단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글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위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토로 주민들의 이 편지글만 봐도 참 많이 읽히는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역사이죠. 특히나 이런 우토로 주민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의 주민들의 역사는 더더욱 우리가 챙겨봐야 될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에-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답장을 그렇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토로 주민의 앞으로 답장을 보내셨는데 봉투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보내셨고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편지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제 대통령 문재인으로서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희망을 만들어 오신 우토로 주민의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시면서 평화와 인권을 배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고요. 이게 어제 전달이 됐다면서요, 부대표님. 네, 그래서 이 편지를 보신 주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제 우토로 마을 광장에서 이 시형주택 입주식이 거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 편지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께서 보셨다고 하니까요. 아, 이제 뭐 정말 서러운 생활 그만하시고 네. 깨끗한 새 집에서 네. 네,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뜻한 소식 오늘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네, 감사합니다, 대변님.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생하십시오. 외신 소식 이제 해외 언론 비서관실의 송정화 행정관님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반도 상황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고요. 북한의 핵시설 폐기 선언이 있었고요. 우리 송정화 행정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뭘 또 그렇게 큰 걸 들고 일단 오늘 아예 뭐 준비를 작심을 하고 오셨는데 이 와중에 독일 슈피겔지에서 네.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다고 네.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하는데요. 독일의 유력 주간지죠. 슈피겔에서 음. 특집 기사를 어머나. 썼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제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도를 갖고 제가 왔어. 일일이 잘라서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 개 면에 굉장히 빽빽하게 내용을 썼어요. 아 이게 세 네. 개의 페이지를 다. 네. 오, 사실 그간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독일 언론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예.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 아무래도 이제 분단의 경험이 있는 그렇죠. 나라니까 더 그렇겠죠. 우리 앞서서 분단과 통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해빙 무드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기사를 쓴 분은 도쿄 지국장인데요. 네. 예, 도쿄 지국장이 3주 전에 한국에 와서 부산, 거제를 돌면서 밀착 취재를 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로 활동할 때 같이 일했던 분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은 참모들도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2007년 이후에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겨우 100m도 안 되는 안 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상 최초다라고 네네.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물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인 평가가 꽤 있는데요. 상당히 긴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파퓰리스트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는 굉장히 높지만 파퓰리스트는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개인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중시하는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네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아. 예. 2004년에 네. 그때 문재인 이산가족 대통령이 상봉 그렇습니다. 때군요. 2004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는 시민사회 수석이셨죠. 예. 시민사회 수석일 때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어머님과 북에 계시는 막내 이모님을 만났던 모습, 그 가족사를 또 소개를 합니다. 네네. 피난민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래서 개인적인 염원도 있다. 이 어머님이 그 이북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염원이 강하다라는 개인적인 배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동력으로 삼아 대북 화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남북 정상회담이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에 문 대통령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제목을 아까 소개를 안 드렸군요. 제가 네. 예, 에이테 샹세, 네. 그러니까 진정한 기회. 진정한 기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아하. 네. 이번에는 자유를 위한 프리랜을 위한 진정한 기회가 될 기회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7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비서실장으로서 2007년 때의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면서 다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슴 지켜봤던. 쓰리게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때 또 깨달으신 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2007년 당시에는 그 한미 양국 정부의 견해 차이가 상당했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슈피길에서 좀 강조하는 면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잘 이어질지에 대한 굉장히 종합적인 이 그러게요. 특별 기획 네. 기사가 나와서 아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송정환 행정관님이 이제 번역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읽어봤는데 상세 이제 대통령의 이제 연대기적인 네, 그런 굉장히 이제 상세해요. 이야기까지 또 네. 고향에까지 가서 취재를 하고 뭐 경험적인 면들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정상회담의 전망을 굉장히 다각도로 취재한 좋은 내용이라서요.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게요. 네, 아무튼 독일어라서. 슈피겔지에 나온 또 이 좋은 사진에 대해서 기사입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이 네. 사진은 언젠가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님 후보일 때 그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아하. 분장실에 있던 장면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찍기 힘든 모습인데 예,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용케 네. 또 이런 장면을 포착을 하셨나 보네요. 네, 이 아무튼 특별 기획도 여러분들도 좀 접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사진까지 또 인상적인 슈피겔 기사 오늘 송정환 행정관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비 오는 월요일 오늘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희는 또 D3일에 청와대 두근두근. 소식으로 두근두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큰 이런 보드를 철저한 준비. 예? 이걸 낮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임팩트가 전달이 안 돼서 이렇게 스프레드로 보니까 그렇죠. 훨씬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시작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민족 화합의 기회, 종전을 넘어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립니다. 6.25 종전 이후 정말 가장 큰 민족적 사건, 가장 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부디 남북의 정상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목공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남북한의 평화가 찾아오면 북쪽 땅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 뭐든지 다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지난 2018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소망을 적는 소망패에 강원도 세계평화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적었던 적이 있는데요. 올림픽 단일팀으로 출발한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화합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그 중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리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로 가는 그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하는 날이 곧 올 수 있겠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봄이 한반도에도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평화회담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배우 김무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우 엄지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11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평화 그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태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제가 2006년에 금강산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동요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예쁜 어린이들의 미소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김대명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왔듯이 평화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4월 27일에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락비의 박경입니다. 이제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이지만큼 제 마음도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승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왔듯이 평화에도 봄이 찾아오길 바라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김태리입니다. 요즘 들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일렁 거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느꼈던 희망의 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유상입니다. 평화의 새로운 시작,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이번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안녕. 감사합니다.